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또 실은 잘 모르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의 구조,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덩어리 같은 의미가 강한데요. 우리가 지식 서비스하는 정보 서비스하는 정보 시스템, 정부 조직도 하나의 시스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스템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진짜 시스템이 뭘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이란 말은 뭐고, 시스템이란 말은 뭐고, 서비스란 말은 뭐고, 정보란 말은 뭐고, 지식이란 말은 뭐고,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지금 뒤섞여 움직이면서 모호하게, 그럼 사람들은 다, 내가 아는 것 같아 하는 구조 속에서 서로 얘기들 나누고 있는 거죠. 다 아는 얘기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진짜 우리가 아나? 도서관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병원도 시스템이고 학교도 시스템이고 조그만 공장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란 뭘까요? 특히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는, 지식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조직, 사람, 문화에 있어서 시스템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말이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어떤 학술적 이론을 전개하고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고 하자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해서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관련된 모든 요소, 관련된 모든 자원, 이 시스템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 힘든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라는 시스템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누자면, 학교라는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특정 나이 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그들 성장에 필요한 그 나이 대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네들이 그것을 익히고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곳, 제공하는 과정, 제공하는 공간, 제공하는 자원을 담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가장 익숙한 도서관 어떨까요? 도서관 시스템. 우리가 항상 도서관에 대한 얘기하면서 도서관이 뭐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도서관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해석해보자면 마찬가지 도서관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과정과 공간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원이 필요했을 것이고 결과 무엇인가 기능이 제공되어졌을 때 특정인에게, 특정 집단에게, 특정 대상에게 그런 기능이 제공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도서관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서관 시스템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기능,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어떤 것을 제작해 주느냐, 어떤 시간을 마련해 주느냐, 그런 것들을 저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 그 문화, 그 구성, 관련된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시간 자원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고 그 목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말을 한다면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라는 말과 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좀 러프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플랫폼이라는 말은 이용자 중심의 사고인 것이고 시스템이라는 말은 관리자 중심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따질 때 시스템은 목적을 가지고 특정 대상에게 무엇을 진행해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그 과정과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시스템이라면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개념, 모이는 공간,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베이스의 서비스 중심의 이용자 중심의 사용자 활용하고 있는 유저 중심의 소비자 중심의 공간, 소비자 중심의 행위를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시각에서 쳐다보든 간에 두 개는 특정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설명할 때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를 얘기하듯이 들고 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그것을 위한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의 연속 작업을 통해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목적 달성을 한다면 그것이 곧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서비스, 지식 서비스라고 말할 때 서비스라는 개념도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어떤 특수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준 부가적 가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가적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 자체가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일 수 있는 것이고 역으로 그들이 받은 물건, 그들이 받은 어떤 특정한 재화, 자원들은 그것이 부가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 만족, 이용자의 어떤 그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가구, 필요로 한 시간, 필요로 한 제품,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의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비스를 받았니 했을 때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만족감이 높아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만족감을 위한 저들의 행위를 담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에 특별히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준 행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전달되어진 모든 가치를 서비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것은 그 각각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그 효과, 만족, 기대 이런 걸 다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덩치가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의 부품 같고 하나의 조그만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전체를 들여다보기가 어렵겠죠. 왜 옛날 무성영화 시대 때 나온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와 그들이 보여준 하나의 시스템, 사회 구조, 의식의 변화,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 부품처럼 일관 작업을 하고 자기의 그 분업화시켜서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특정한 일만 수행하도록 반복적 수행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고 그것에 거의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예,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복 시행이 기본입니다. 그 반복 시행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예측 가능한 것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의 반복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시스템을 다르게 말하면 패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얼터너티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얼터너티브조차도 미리 예측되어지고 예견되어져서 설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일을 하다 질문하죠.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그때 가서 보자. 그게 답이 아니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미래 예측의 방향과 상황에 따라서 해결 방안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거의 무결하게끔. 그게 무너지면 이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시스템은 반복순환이라고 했는데 반복되는 점을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한 곳에서 루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불확실성을 담게 되고 나타나는 결과가 담보할 수 없을 때는 이 시스템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시스템들은 나름대로 자기 과정이 다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일들이 자기 역량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런 과정 속에 매뉴얼도 존재하고 그것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것을 숙지시키고 또 그런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이 일이 터졌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고 하는 것들이 시스템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존재하죠. 여러분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처음 도서관, 대학을 입학하거나 학교를 입학하거나 어떤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원한다면 도서관 교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도서관 교육의 목적은 그 도서관이 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려주고 그 결과물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옴을 소비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소비자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넓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문해의 한 몫입니다. 문해의 기본은 글자를 익히고 소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이 문해라면 이 전 과정이 다 그 연장선상에서 소통을 전제한 그리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부분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또 그보다 더 서브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서브 시스템은 상위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물들, 상위 시스템에서 추구하고는 목적, 비전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돌아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상속받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가 객체지향 얘기할 때는 모든 것들이 독립적이고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그것은 상위 객체에 대한 상속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자기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큰 틀 속에서는 하나의 큰 패러다임과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독립적이면서 서로 유기적인 시스템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관념적으로 표현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로봇이 컴퓨터가 사람을 걷는 모습을 표현하고 그 걷는 모습을 어떻게 전개시키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자. 소위 코딩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헤어 토픽을 보니까 어떤 아빠가 아이들에게 코딩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얘기하더군요. 아이들에게 주문을 하죠. 샌드위치를 아빠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들은 아빠는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니까 니들이 설명을 해주면 아빠가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줄게.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그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일러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일러주는 과정 속에서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단계가 결국 시스템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목적 달성을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AI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의 모듈화시키고 하나의 자기의 지식, 학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이죠. A를 배우면 A만 가르치고 B, C, D 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구조화시키고 분해해서 하나의 모듈화시킨 다음에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전개과정,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서 다른 곳에 접목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를 보면 언어 자체는 몇 가지 안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조그만 서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 서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상에 나와 있는 시스템들의 70-80%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갖는 것들은 그에 맞춰서 개발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저는 레고라고 생각합니다. 레고 부품의 80-90%는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사각형의 높거나 낮은 낄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 모듈들이 높은 것, 낮은 것, 긴 것, 짧은 것,
넓은 것, 좁은 것, 요 몇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조합하는 과정 속에서 특수한 목적에 필요한 몇 가지를 제공해주면 하나의 시스템이 설계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물건을 만들겠다 했을 때 이 중에 7, 80%를 가져다 쓰고 또 특수한 몇 개를 붙이면 또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 또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 세포는 별 특이할 것이 없는 누구나 똑같은 세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엮어서 서로 독립적인 사람을 생산해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를 하자면, 플랫폼을 얘기하자면, 지식 서비스의 목적이 뭐니?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이용하고 전 사람들이 받는 가치, 재화는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야. 그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게 UI, UX에 대한 얘기죠.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경험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가치로 환원시켜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가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최종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딱딱딱딱 걸어 들어왔을 때 받은 첫인상, 도서관을 딱 한눈에 쳐다봤을 때 이 도서관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과정.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뭐 많이는 안 다녔어도 뭐 미국과 한국, 뭐 동남아시아, 일본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르다. 그 다름이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할 때 설명드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게, 길거리에 있는 가게의 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갑니까? 당기고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은 스윙하는 문들이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게 또는 옆으로 열리기 때문에 별반 의미는 없지만 그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 우리가 가게 문을 들어갈 때는 대부분 다 당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밀고 나옵니다. 손잡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길게 놓인 것과 수직으로 이렇게 짧게 놓인 것이 있고, 당연히 수직으로 짧게 놓인 것은 당길 때 쓰는 것이고 수평으로 길게 놓인 것들은 밀 때 쓰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행동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 불편하죠. 당기려고 했는데 안 당겨진다거나 밀려고 했는데 안 밀어진다든가.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놓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게에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서 잡고 당기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물건을 많이 사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 뒤돌아서 힙으로 밀고 나올 수 있어. 우스개 말이지만 자기네들의 시스템을 잘 설명한 것이고 그 시스템은 상당히 기능화되어 있는 것이고 기능 작동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고 습관화시킬 수 있고 또 단순화시켜줌으로써 쉽게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부가적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문이라면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열겠다고 문을 잡고 당기는 순간 뒤에 사람이 또 밀고 하면 그 문은 절대 문 열고 문 앞에서 많이 죽습니다. 그런 것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문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열리게 하겠죠. 그래서 서양의 공공시설의 문들은 대부분 다 밖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뭐 문은 문이지. 남들이 만든 문을 가져다 쓰기도 하죠. 문고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특이하게 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문고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여는 문을 보면 그 문고리의 디자인 모양이 다르네. 같은 디자인인데 뒤집어져 있네.
그런 인상도 받아봤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습관의 문제일까? 이제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엇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질서에 대한 얘기, 해석에 대한 얘기, 그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특히 서비스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에 대한 얘기,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런 작은 서브 시스템부터 큰 시스템까지 한번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지식 서비스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